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사격하는 대통령. (1968년 2월) 중순 김일성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무력 보복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자 조선인민군 창군기념식장에서 만일 계속해서 미국이 푸에블로 사건을 위협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미국은 시체밖에 얻는 것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무력 보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세계 최강의 미국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죄문 쓰기를 미국 측에게 종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표는 판문점 회담을 통해 사죄문 대신 인수증만 쓰겠다며 북한 측과 대립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 7일 북한의 평양방송은 푸에블로 사건 30주년을 맞아 특별 방송을 하는 가운데 회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때 미국 놈들이 사과문을 거부하는 대신 선언 송환 때 인수증만 쓰겠다고 고집했다. 협상 과정을 보고받은 우리들의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만일 미국 놈들이 자기 주장만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회의에 흥미가 없다고 하면서 한 달 반쯤 회의장에 나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예상대로 미국 놈들은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의 요구에 응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딘 러스크는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관료 생활 중 푸에블로 납북 사건으로 북한과 회담을 하던 기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10개월이었다고 쓰고 있었다. 미국이 제시한 모든 합리적인 제안들이 북측에 의해 단호하게 거부된 이후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즉, 어떻게 해서 미국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인하지 않고도 승무원을 석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푸에블로 문제 처리는 기존 관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여 사죄문은 미국 정부 명의로 된 것을 받아내고 함선은 북한이 몰수하며 선원들은 인계인수가 아닌 추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 확보, 선전전에서의 우위 확보, 작은 당근, 큰 채찍,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 당시 북한의 기선을 제압당한 미국은 336일 동안 28차례의 회담을 통해 치욕적인 협상 과정을 밟아야 했다.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에서 미국 측 대표 우드워드 준장은 푸에블로호는 북한 영해에 침입했다는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승무원들의 석방을 위해 이 문건에 서명한다고 발표한 뒤 북한 측과 협의한 문서에 서명했다. 다음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서명문 요지. 미 함선 승무원들의 자백과 북괴 대표가 제시한 증거물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미국 함선이 북괴의 영해에 들어가 정탐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 함선도 북괴의 영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한다. 서명문의 날이 난 지 2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 판문점을 통해 푸에블로 승무원 82명과 시체 한 구가 미국 측에 인계됐다. 이날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부커 함장은 억류 11개월 동안 가장 조직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테러를 당했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들과는 다르다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겪은 북괴는 인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이며 조선 인민이 거둔 또 한 차례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다음은 당시 북한의 중앙방송 발표문. 15년 전 조선인민에 대한 전쟁에서 미제 침략자들이 비참한 패배를 당한 역사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전 세계 인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또다시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무장 간첩선인 푸에블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회담 이후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원산항에 정박시켜 반미 사상교육용으로 활용해오다 1999년 10월 말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평양 대동강, 쑥섬역, 충성의 다리 근처로 옮겨놓고는 내 외국인들에게 전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안감사 박규수에 의해 침몰당한 것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북한은 김정일의 고조부 김웅우가 결사대를 조직해 이곳에서 미국 해적선 셔먼호를 물리친 사건으로 조작하고
미 제국주의 침략의 첫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양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해설자들은 당시 함정 납치에 참여한 해병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1999년 10월 23일 중앙방송은 푸에블로 참관단을 취재 보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민간 해양 연구선의 허울을 쓰고 우리 영에 깊이 침입했던 무장 간첩선의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무기고와 정보종합실, 변전실, 장교선실, 사병선실, 12.7mm 대구경 기관총들, 고성능 안테나들을 비롯한 무장 장비들과 정탐 설비들을 돌아보면서 미제의 침략적 본성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새겨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째가 되던 1968년 2월 9일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무력 보복을 준비하는 등 대미 시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미국 측이 M16 소총 지급 및 추가 군원 1억 달러 제공과 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서둘러 제의해온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 9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은 국방장관과 임충식 합참의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군수뇌를 청와대로 불러 주체적인 국방태세 확립에 관해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군수뇌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미 시위의 중간 점검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전쟁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끼리 한번 북괴놈들을 쳐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기탄 없는 생각을 들어보고 싶소. 이 자리에서 김성은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푸에블로호 납치 이후에도 비무장지대를 통해 20명씩 무장 군인들을 난파시켜 총격전이 2차례나 벌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6.25 때 기습 남침을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우리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계속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저들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반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말려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한 다른 요인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박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더란 것이다. 2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 사이러스 로버트 벤스 미 대통령 특사가 미 공군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짤막한 독착 성명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북괴 만행으로 빚어진 최근 한국 사태에 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헬기편으로 미 8군 사령부로 떠났다. 이날 오후 3시경 점퍼 차림의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와 함께 박종규 경호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청와대 신간 지하에 있는 경호실 사격장으로 향했다. 25m 길이에 5개 사로가 마련된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군용 권총과 카빈 소총을 번갈아 가며 사격했다. 유경수에게도 총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며 사격을 시켰다. 이날 평균 80점을 기록한 박 대통령은 이만하면 나도 급할 때는 싸울 수 있겠어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의 사격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5.16 이후 박정희가 태릉 사격장을 찾을 때마다 사격안전요원으로 곁에 서서 보좌했던 서강욱 씨의 회고. 5.16 직후 박 의장이 군 출신 장관들을 대동하고 태릉 사격장을 찾았을 때 곁에서 처음 봤습니다. 당시 저는 육군 사격 지도잔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박 의장의 사격 자세가 일품이었습니다. 총을 든 손끝에 흔들림이 없었고 목표를 노려보는 매서운 눈매하며 총을 파지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자세는 그때까지 제가 만나본 역대 장성들 중 최고였습니다. 사격 후 표적지를 보면 흑점 안에 모두 명중돼 있었습니다. 다른 장성들은 표적지에도 명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그 박 대통령은 매년 한두 차례씩 태릉 사격장을 방문했는데 1968년 2월 박 대통령이 경호실에서 사격하는 사진을 신문에서 본 저는 대통령이 행동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실에서 궁도를 유행시켰듯이 박 대통령이 솔선하여 사격을 유행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2년 뒤 박 대통령의 허락에 의해 박종규 경호실장은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겸직하면서 한국 사회에 사격 붐을 일으켰고 1971년 제2회 대통령배 쟁탈 봉황기 사격대회 때부터 행정부처 대항 사격대회를 열어 대통령 이하 장차관 및 국장급까지 참석하여 부처별 사격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사격부가 신설되는 등 상무 문화가 조성됐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사격 소식이 전해진 2주일 뒤인 2월 26일 공화당 창당 5주년을 맞은 공화당 당무위원들은
기념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 경호실 사격장을 찾아가 사격 연습을 했다. 2월 12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예방한 벤스 미 대통령 특사를 맞아 약 3시간 동안 회담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최규화 외무부 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포터 주한미국 대사, 본스틸 주한 유엔군 사령관, 월시 미 국무성 비서실 차장이 참석했다.